오버더탑 코멘트 11월 24일 아시아 시장은 어디로? 안녕하세요. 최근 너무 미국 시장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 같아 오늘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를 선호하는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약 6만 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미 4분의 1 이상을 달성했으며 현재 15,300개 이상의 충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향후에는 전기차 보급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의 여당인 인민행동당 소속 의원들이 창당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리센윤 정 총리에게 경의를 표했으며 올해 5월 총리직을 로렌스 웡에게 인계한 그는 곧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날 예정입니다. 로렌스 웡은 내년 11월 이전에 치러질 총선을 이끌 예정입니다. 물론 하나마나한 총선이지만 처음 총리에 오른 로렌스 웡에게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싱가포르의 북쪽은 11월 22일 금요일에 11월 평균 월 강수량의 절반가량을 기록하며 45년 만에 가장 많은 일일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9개 지역에 홍수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기상청이 예상한 대로 11월 말까지는 계속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골프를 쳤던 저는 결국 5홀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배우 김수현을 앰베서더로 영입한 뚜레쥬르는 12월에 싱가포르의 첫 매장을 오픈합니다. 또한 롯데리아도 내년에 첫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은 식당들이 시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할지 말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대만의 폭스콘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이 주식을 비중 축소에서 비중 확대로 2단계나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 또한 48대만 달러, 2071원 정도에서 115대만 달러, 4963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폭스콘의 주가는 이미 올해 들어서 60% 상승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상승할 것을 예상합니다. 호주의 총리는 16세 미만의 누구에게도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당 IT 회사들에게 법을 시행하기 전에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과연 성공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최근 호주의 한 해변에서는 남북에서 북쪽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온 수컷 황제 펭귄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먹이를 쫓아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황제 펭귄은 엄청난 식욕을 자랑합니다. 10대 호주 여인이 라오스에서 메탄올로 오염된 알코올을 마신 후 목요일에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덴마크와 미국인을 포함해서 4명의 외국인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녀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또한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진짜 동남아나 중국 같은 곳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도 묻지마 살인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15일 무비자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한국분들이,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장가게로 놀러가는 모습입니다. 로이터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향후 몇 년간에 걸쳐 보조금과 기타 재정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10조 엔, 90조 7,540원 정도 이상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미 작년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2조 엔, 18조 1,500원 정도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11월 22일에 승인된 정부의 포괄적 경제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중국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주택규모에 대한 세금을 3%에서 1%로 인하시키려고 합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 성장률 목표인 5%는 소비자의 지출이 부진하고 수출 전망이 불확실하고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달성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시진핑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과의 마지막 회동을 통해 트럼프에게 중국은 미국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필요하다면 싸울 준비가 더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트럼프가 중국의 경제 발전을 억제하고 대만의 독립을 장려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곧 떠나는 바이든은 끝까지 더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홍콩은 11월 19일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재판에서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가 45명 전원을 투옥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10년이라는 가장 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호주와의 이중 국적자인 사람도 7년 3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홍콩의 미디어 재벌이자 애플데일리 신문사를 소유했던 민주주의 옹호자인 76세의 지미 라이가 11월 20일 처음으로 국가안보재판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외국 세력과 결탁해서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2020년 8월 국가안보법에 따라 처음 체포되었으며 그 후로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당연히 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홍콩은 이제 중국입니다. 노보노디스크사는 중국에서 위고비 비만 치료제를 미국보다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출시해서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여는데 중요한 시작을 했고 중국인들은 이 약물의 비용을 대부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중국의 환자는 한 달분에 약 1,400위안,
26만 9,920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가격의 약 7분의 1 수준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사립병원에서 내놓은 가격일 뿐입니다. 중국의 주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공립병원은 노보노딕사와의 가격을 협상할 것입니다만 수치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미국과 중국의 의약품의 가격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머크사의 항암제의 가격은 미국 가격의 약 절반입니다. 항염제 휴미라의 가격은 미국에서 한 달에 약 7,000달러, 977만 원 정도가 들지만 중국에서는 357달러, 5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고비의 자매 약물인 오젬픽은 미국에서 한 달에 969달러, 135만 3천 원 정도인 반면 중국에서는 67달러, 9만 3,5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14억 인구 중 무려 95%가 정부기관을 통해 기본 건강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제약사들은 사용 가능 약품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정부와 약물 가격을 협상합니다. 이 리스트에 등록하기 위해 작년에 제약회사들은 평균 62%의 가격을 깎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격 인하만큼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는 달리 제약회사가 소매상들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노보노디스크의 경우에는 시간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억 4천만 명의 중국 성인들이 이 비만약을 2030년까지 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중국의 특허는 2026년에 만료가 되며 그 이후에는 더 저렴한 복제약들이 시장에 넘쳐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18일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과 국제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에서 2024학년도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인도 출신자는 전년보다 약 23% 증가한 33만 1,60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중국 출신자는 4% 줄어든 27만 7,39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도 출신자와 중국 출신자는 외국 유학생의 과반을 차지합니다. 한국 출신자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4만 3,149명으로 3.8%를 차지하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도 출신이 중국 출신을 앞선 것은 2008년에서 2009 학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본은 13,959명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로 1.2%를 차지하며 13위에 그쳤습니다. 과거 한국도 10만 명 넘게 유학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법무부가 인도의 가우탐 아다니에 대해 제기한 형사 고발은 뭄바이 공항 2개를 소유하고 뭄바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큰 위협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디 총리와 아주 친근한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은 오히려 트럼프에게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하면서 큰 문제 없이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도에 있는 저희 지인들에 의하면 인도의 투자가들은 주가가 폭락한 아다니 엔터프라이즈 주식을 사고 있다고 했으며 저도 마찬가지로 인도의 니프티 지수와 연계한 ETF나 인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